안녕하세요. 드론 플레이에서 이번에 매니저님께 부탁을 받아서 사실 부탁도 아니죠. 제가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할 강좌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지금 인스파이어 1이라든지 뭐 팬텀 4 프로라든지 좀 최근에 나온 인스파이어 2 뭐 이런 카메라 보시면 그 카메라가 대체 뭐가 좋은지, 왜 비싼 건지, 그냥 마냥 해상도만 높아서 좋은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물론 전문가는 알죠. 전문가는 아는데 보통 그거를 알고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드론의 카메라를 쓴다는 부분 자체가 생소한 부분이고 또 카메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럼 대체 저 카메라들이 뭐가 좋은 거지?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그 다이나믹 레인지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파이어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X3와 X5의 화면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눈으로 봐서는 뭐야? 뭔 차이지? 잘 모르겠죠. 예, 이 두 개 차이가 뭐 똑같은데 이게 뭐 좀 살짝 좀 밝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체로 보면 또 둘 다 뭐 선명도는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이게 왜 대체 뭐가 좋은 거지? 이게 돈을 과연 200만 원치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제 그냥 봤을 때 모르는데 제가 말하면 알 거예요. 여기에 이 X5와 X3 카메라 보시면 가운데 원을 이렇게 확대해 놨는데 원을 확대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느 부분을 확대한 거냐면 이 구름 부분을 확대해 놓은 겁니다. 이 두 사진은 구름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 부분 여 영역 부분하고요. 요 영역 부분을 같이 보세요. 요거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선택도구로 이 영역과 요 영역을 보시면 그죠? 요 영역과의 영역 부분 보시면 요거는 좀 뒤에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여요. 얘는 좀 흐리멍텅하게 보이는데 얘는 좀 세세하게 보이죠. 그렇죠? 예. 요게 뭔 차이냐면요. 요 부분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차이 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저렇게 확대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또 그냥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X5의 경우는 이 부분이 안개가 좀 덜 낀 것처럼 보이죠. 요거에 비해서. 그렇죠?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요. 이거는 둘 다 같은 앵글로 찍은 거예요. 두 대를 동시에 띄워놓고 같은 시각, 그러니까 야가 좀 더 빨리 찍은 것 같아요. 야는 좀 덜 가 있고 얘가 좀 더 많이 가 있는데 자, 이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하고 차이가 나요. 자,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요 영역을 따로 가져올게요. 자, 야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져요. 그렇죠? 요 구분. 근데 여기는 구분하는 기준이 거의 없어요. 티가 잘 안 나죠. 그리고 선명도에서 차이 나는데 이 선명도는 렌즈에서 차이 나는 거지 다이나믹 레인지 때문에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초점이나 다이나믹 레인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여기 보시는 뭐 경기 이런 거는 해상도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볼 것은 요 개조입니다. 개조. 자, 차이점이 보이시죠? 자, 요 이제 개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뭐 어렵게 설명하면 뭐 강좌의 의미가 없으니까요. 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할 것은 이제 개조를 설명할 것인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뭐 1, 2, 3, 4, 5, 6, 7, 8 쭉 해서 나가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노출 이제 스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스파이어 X5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12.8 스탑,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13 스탑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13 스탑이라는데 이게 뭐 어찌라고 모르잖아요. 대체 이게 뭐야? 13 스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줘요, 얘네들이. 근데 왜 설명 안 해줘요? 이 설명을 하면 되게 길어져요, 시간이.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우리 카메라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던져주기만 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설명을 이제 부과를 하겠습니다. 자, 요게 그레디언트인데 이게 그레디언트인데 요 부분은 흰색이고 요 부분은 검은색이에요. 이 가운데는 이제 회색 부분이 돼요. 그렇죠? 이걸 이제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막 수많은 색깔들이 이렇게 뽀개져 가지고 막 서로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밝은 색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딱 봐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되게 밝아 보여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는 흰색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거의 차이가 안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어두운 부분 가보니 검은색 영역은 아이고 뭐야 이만큼밖에 안 하네? 좀 더 많이 봐준다 쳐도 이만큼 외에는 검은색 부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흰색과 검은색 영역이 이렇게 차이가요. 분명히 1% 0%부터 100% 값을 줬는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카메라에다가 인식을 하면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안 좋으냐면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요, 이 데이터 영역에 보통 저희가 쓰는 카메라가 H264라는 코덱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H264라는 코덱의 비트 뎁스는 8비트입니다. 8비트. 우리가 1비트는 두 개의 정보를 저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비트는 제곱을 하기 때문에 네 개의 정보를 저장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면 8비트는 256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비트와 8비트 차이는 숫자는 1에서 8까지밖에 안 나는데 중간에 저장하는 숫자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예. 한 픽셀당 256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픽셀 개념을 보시려면요, 이제 여기로 가서 포토샵에서 막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 막 격자가 보이죠? 이 격자, 요 네모칸 보이시죠? 이 네모칸이 하나의 픽셀입니다. 픽셀. 이 픽셀 안에 1비트는 여기에 두 개의 정보밖에 저장을 못해요. 우리가 색깔이 개조만 있는 게 아니라 색깔도 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데이터에 뭐 색깔 정보까지 못 넣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비트 뎁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더 많은 색깔 정보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지금 보세요. 아니 흰색 부분에는 막 이만큼이나 들어가는데 아니, 검은색 부분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더 과간인 거는 뭐냐면요, 이 적은 검은색 부분, 이 적은 부분의 데이터 양보다 여기 이만큼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 사이즈를 비교를 해서, 예? 이 사이즈와 이 사이즈, 요 사이즈 둘 다 비슷한 영역이지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낮은 숫자에도 높은 숫자로 올라서 승으로 높아지거든요. 그럼 여기 데이터는요, 여기에 비해서 못해도 수십 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이만큼을 저장을 하려면 이만큼 들어가는 데이터에 비해서 수십 배 내지는 수백 배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밝은 영역은 많은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밝은 영역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자, 똑같이 데이터를 배분한다 치면요, 검은색 영역은 거의 기록이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구별도 못한 흰색과 약간 회색 부분 약간만 놓겠죠.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어떠한 이제 대책을 강구했냐면 18% 그레이 값이라는 값을 대입을 시킵니다.
18% 그레이 값이 뭐냐면요. 지금 화면에서는 안 보이니까요. 제가 따로 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뭐가 빡 변했네? 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뿅. 자, 붙여넣기 하면 아까 안 보였던 뭔가 좀 보이죠? 잠시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레디언트 편집기에서 본 건데 요 가운데 위치가 딱 50%예요. 절반. 거기에 18% 그레이 값을 대입을 시켜줬습니다. 그 값을 대입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 안 한 것과 적용한 거예요. 밝은 영역은 거의 차이 없지만 안부 영역이 되게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안부 영역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딱 봐도 여기까지는 내 검은색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색 부분은 이 정도가 회색이고 흰색은 이 정도. 거의 비슷비슷해서 3등분해도 딱 데이터가 맞을 정도로 딱 3등분해도 데이터 18% 그레이 값을 주면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카메라 장비에는 18% 그레이 값을 적용을 한 상태에서 찍혀요. 왜냐면 밝은 색으로 갈수록 많은 데이터량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8비트라는 저장 공간에 이걸 다 저장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막 이 흰색 값 저장하다가 밑에 색깔 막 다 저장도 못 하고 날려버려요. 그래서 18% 그레이를 적용해서 찍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은 이제 됐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단계는 뭐 할 거냐면 자, 우리 카메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카메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요거는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50% 표준값을 아까 18% 그레이를 먹힌 값으로 좀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크게 확대를 해서 이제 여기 제일 밝은 부분과 어두운 영역을 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 상태로 카메라를 찍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팬텀 3에 들어있는 센서로 제가 기준을 맞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만큼밖에 기록이 안 돼요. 이만큼. 이 영역을 다 기록을 못합니다. 이 영역을 기록을 하려면요, 12비트면 12비트가 4096개 하나의 픽셀에 어마어마하죠. 8비트와 12비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0비트만 돼도 상당히 좋아져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팬텀 3 카메라 영역인데 이거 보면 밝은 영역은 거의 표시도 못하고 어두운 영역 표시도 못해요. 되게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되면 하늘을 찍으면 하늘이 회색으로만 보이고 땅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뭐 검은색 옷을 찍어도 검게 안 보여요. 자, 이래서 이제 어떠한 방법을 동원을 했냐. 이건 카메라마다 다 다르긴 한데 DJI에서 50% 표준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이렇게 뭔가 좀 바뀐 것 같죠. 예. 뭐냐면 표준값을 좀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그러니까 50% 값은 그대로 넣었는데 찍히는 영역 부분을 약간 옮겼어요. 자, 그러면 다시 팬텀 3 카메라로 적용을 해보면 어때요? 아까보다 흰색 영역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이 상태로 찍으면 아주 어두운 영역은 찍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색깔은 거의 다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 영역 딱 봤을 때 흰색 영역을 표시하려면 요 영역 부분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팬텀 3 카메라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대략 10스답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DJI에서 공개를 안 했지만 여기 쓰이는 센서가 소니 센서인데 소니 센서에 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하면 10.8스답에서 뭐 19.6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정해진 대로 찍히진 않고 그래서 이 정도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소니 그 센서에서. 자, X5는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X5 궁금하죠?
자, X5는 이 정도가 찍힙니다. 비교해볼까? 이게 팬텀3 카메라, 그리고 X5 카메라. 자, 중간 영역은 뭐 큰 차이 없는데, 하이라이트 영역, 이 밝은 영역과 이 좁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딱 보세요. 예, 훨씬 더 풍부한 개조가 찍히게 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X5 카메라와 X3, 팬텀3에 들어가는 카메라와 비교를 해보면 이 스탑 차이가 이 스탑 차이 나요. 이 스탑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있는데 이제 1 영역과 13분 영역이 빠진 거예요. 팬텀3의 경우 팬텀3의 이 영역이 빠진 거고 이제 X5 카메라의 경우는 이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찍힌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별거 아닌데 되게 설명 장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밝은 영역과 더 어두운 영역이 더 많이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개조가 더 높다. 이게 다이나믹의 차이. 근데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이 저 영역 부분은 그러다 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고 영역 부분은요 데이터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이 스탑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8비트라는 공간에 이 여기 12스탑에 대한 데이터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12스탑 데이터를 담아내려면 최소 10비트에서 10비트도 모질라요. 12비트 정도는 돼야 찍힙니다. 그래서 인스파이어 2는 애플 프로레스와 시네마 DNG를 지원을 하죠. 요 두 코덱은 12비트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X5 카메라가 제대로 기록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다 찍힌다는 소리인데 일단은 저희가 쓰는 H264에서는 이게 한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게 저장이 안 돼요. 이제 이 다음 영역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텝 3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스텝 3로 넘어가서 요게 이제 팬텀3 카메라를 찍은 건데요. 뭐가 좀 복잡하죠. 이거는 프리미어에서 어떤 사진을 찍어서 같은 시각에서 찍어서 넣어서 본 겁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외국 포럼에 있는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냥 팬텀3 카메라로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값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값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스코프에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웨이브 폼인데 여기가 수치가 100이에요. 100이고 여기가 빵. 아까 말했던 그 18% 그레이는 한 이 정도 영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정도 선에. 이 정도 선에 해당되는 영역이고 자, 여기 이 값이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값이 100으로 넘어가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찍혀 있는 값은 있죠. 이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실제 여기 화면에도 뿌려주지도 않아요. 요 부분은 자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영역. 자, 일반 모드에서 찍은 거고요. 요 현상이. 자, 이제 이렇게 찍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어두운 영역은 둘째 치고 밝은 영역을 찍을 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를 봐도 알겠지만 이 데이터 높은 영역 이 영역과 이 영역을 보면 여기 이제 중간 영역대 영역은 이제 어두운 영역대가 이렇게 낮게 데이터 양이 분포했으면 이게 낮은 영역대예요. 높은 영역대가 있으면 이렇게 있고 여기 빈 곳은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이 부분 영역은요 여기 영역을 지금 데이터를 잡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고작 이만큼 표시하려고 요 영역 이만큼 다 잡아먹어요. 데이터가 고작 그냥 이 밝기 표시하려고 이 영역 이만큼 다 쳐먹는다고요. 좀 심각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밝은 영역은 그만큼 많은 데이터 양이 필요해요. 저 기록을 하려면. 자,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확대를 해서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요. 안 보입니다. 뒤에 뭐가 구름 같은 게 찍혔을 것 같긴 한데
안 보여요. 구름도 좀 희미하게 보이고 좀 그래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로그라는 게 있어요. 로그. 우리 그 혹시 로그 함수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로그 함수는 어떤 데 쓰냐면요. 큰 수치 값을 줄여서 표시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천이 넘어가는 예를 들어 네 자릿수가 넘어가는 데이터를 기록할 때 로그 함수를 쓰면요. 딸랑 두 자리도 줄일 수 있어요. 자, 그 로그 함수로 이용해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팬텀 3에 보시면 그 컬러 스타일에 있기도 하는데 디로그라는 모드가 있어요. 디로그. 자, 디로그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같은 장면을 찍으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이게 디로그로 찍은 거예요. 안 찍은 거와 찍은 거 차이를 보면 조금 약간 뭔가 뿌해졌죠, 화면이. 예, 채도가 실제로 감소했어요. 채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게 이제 최소 스코프인데 원래 찍을 때는 이 밖으로 갈수록 채도 색깔이 풍부한 거예요. 외부로 나갈수록요. 보시면 여기 블루와 사이안 값이 일반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디로그를 활성화하면 줄어들죠. 그렇죠? 줄어들면 그러면 뭐야? 이 값이 줄어졌으니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뭐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 치긴 한데 그것보다 얻어지는 이득이 더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일반 값일 때 이 파형을 잘 보세요. 요거와 요거. 자, 보시면 밑에 디로그로 찍을 때는 블랙 값이 위로 살짝 들어 올려져요. 살짝 지금 올려졌어요. 자, 원래 상태로 볼게요. 원래 밑에 쭉 깔려 있죠. 0으로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 부분은 데이터를 기록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기록을 안 해. 왜? 아까 말했듯이 어두운 영역으로 내려갈수록 비트 뎁스 값이 약합니다. 기록되는 픽셀당 기록되는 값이 약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표시를 못합니다. 그 색을. 그래서 밑으로 살짝 들어 올려요. 그리고 반면에 위에 높은 이제 하이라이트 쪽을 볼게요. 하이라이트 쪽으로 보면 어때요? 이 값이 축 올라갔죠. 그죠? 여기 하이라이트. 여기 하이라이트 값을 보시면 내려오죠. 그죠? 내려왔잖아요. 지금. 색 영역이 밝기가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 중간 영역, 중간 미드레인지 영역을 보시면 확 올라오죠. 확 올라와요. 자, 이 로그 모드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영역을요. 압축을 시킵니다. 위와 아래를 압축시켜요. 멀리는 로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해당 데이터 영역을 어거지로 낮춰요. 이유는 뭐냐? 하이라이트 부분은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써먹고 용량만 낭비를 해요. 근데 지금 보시죠. 오버했는데 이 색깔 보지도 못하는데 데이터를 쓴 거예요. 그럼 화질 손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기록도 하질 못할 영역을 기록을 해서 없는데 색깔 정보가 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개조가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소리죠. 내가 디로그로 저장하게 되면 이 부분 다 깎아서 내려가죠. 이만큼 또 비워주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압축을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LUT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로그 함수를 역으로 풀어서 복원할 수 있어요. 그럼 훨씬 많은 이득을 취합니다. 자, 근데 디로그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시네라이크라고 디로그 뒤에 DJI가 뜬 건데, 자, 이것도 똑같이 디로그랑 비교해 볼게요. 자, 디로그와 시네라이크 좀 차이점 보이시나요? 디로그는 채도 정보가 많이 줄어드는 반면에 시네라이크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원본하고. 그죠? 여기 영역대를 보면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디로그는 확 줄어들죠. 자, 디로그의 단점이 뭐냐면요. 이 디로그 단점이 원래 이게 디로그가 뭐냐면요. 이 X5 카메라가 원래 파나소닉 GH4 센서를 써요. 그래서 하드웨어 스펙이 같습니다. 둘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브이로그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브이로그 시스템이 이제 DJI가 파나소닉 카메라를 자기네가 라이센스 하면서 X5 카메라를 만들면서 똑같이 가져와서 생긴 문제예요.
브이로그, 파나소닉의 브이로그도 좀 문제가 있는 로그입니다. 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드론 특성상 풍경을 주로 찍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러한 부분 밝은 하늘을 우리가 많이 찍게 되는 우리 파란 화면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요 파란 화면이 제대로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브이로그나 디로그는. 왜? 애초에 얘네들이 설계할 때 사람을 인물 영역을 중점을 두고 거기에 이게 쉽게 말해 사람 얼굴색이라든지 이런 이제 피부 톤이라든지 옷 색깔 요런 색 그 중간 영역대 데이터를 중심적으로 몰아주는 압축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드론이 찍기에는 안 좋아요. 좀 안 좋습니다. 드론이 찍기에는. 벌써 채도가 좀 심각하게 많이 증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디로그는 땅 같은 거 뭐 꽃이나 지면 이런 거 찍을 땐 되게 좋은데 하늘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나 밝은 곳을 찍을 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외국 포럼 가도 얘네들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원본 이 데이터를 올려준 원본 사람도 디로그 쓰지 마라 그런 의도로 지금 준 건데 자 시네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디로그랑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이 하이라이트는 원본에 비해서 밀어주고 밑에 어두운 섀도우 영역 부분도 많이 들어 올리죠. 그러면서 가운데로 뭉치긴 하는데 조금 덜 미드 영역을 보시면 디로그보다 시네라이크가 조금 더 밑에 위치해 있어요. 밑에 위치해 있고 채도 정보는 전체적으로 많이 살아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밝은 영역 때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있다는 소리예요. 시네라이크가 디로그보다 이 밝은 영역에는 데이터가 많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찍은 영상은 원본과 비교해서 이게 이제 원본인데 이 상태 지금 원본이잖아요. 근데 시네라이크를 적용을 해버리면 약간 좀 야도 탁해지긴 해요. 왜냐하면 밑에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영역을 압축시켜서 찌부러갔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펴주는 작업이 LUT 작업이에요. 그래서 디로그에 LUT를 씌우게 되면 이게 이제 디로그 LUT를 씌운 거예요. 그러면 오리지널에 비교해서 자 오리지널 화면을 볼게요. 자, 요 영역을 일단 볼게요. 확대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반 상태와 디로그 LUT 씌운 걸 보세요. 자, 여기 뒤에 특히 이런 부분. 이거는 시네라이크 LUT를 씌운 거예요. 자, 일반 보면 거의 안 보이죠? 뒤에 구름이 그냥 하얀색이잖아요. 디테일이 좀 떨어지죠? 그죠? 디로그 LUT를 씌운 거를 보시면 보이죠? 경계선이 확실히 보이고 뒤에 이게 산이 두 개구나. 그냥 봤을 때는 뭐 구름이 여기 위에 있는 건지 위로 가지고 구별이 안 가지만 뒤로 보니까 확실하게 구별이 가요. 더 많은 색 정보가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시네라이크를 보면 시네라이크 LTU를 적용한 거 보면 아까보다 더 선명해지죠. 그죠? 아까보다 더 선명해진 값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포토샵에서 가이드를 켜볼게요. 우리가 이 빠른 선택 도구랑 자동 선택 이게 뭔 선택이냐면 같은 색깔을 고르는 툴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의 경우 이제 미리 이제 찍으려고 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마커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값을 허용치를 한 8 정도 두고요. 이 허용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색깔을 더 많이 포용을 합니다. 지금 이 8이라는 소리는 이 주변에 8개의 색깔을 샘플링을 해가지고요. 그 샘플링 값보다 차이가 많이 나면, 개조가 차이가 많이 나면 그 부분을 경계선으로 해서 딱 자르라는 소리예요.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고 자, 일반으로 놓을 때 이만큼의 영역이 지금 선택이 됐어요.
요만큼. 여기와 여기 사이는 이제 개조가 나눠진다는 소리입니다. 나눠진다는 소리는 여기가 명확하게 뭔가 이제 저희 눈으로는 표시는 안 되지만 명확하게 표시가 된다는 소리. 자, 이 상태와 자, 시네라이크 상태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잘못됐네요. 요 찍어 놓고 했어야 했는데. 예. 자, 요 상태. 시네라이크 쪽이 좀 더 이 개조가 많다는 소리예요. 색의 단계가 더 많아가지고 이게 범위가 그 비슷한 색을 찾는 건데 비슷한 색이 많으니까 더 넓게 비슷한 색이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위치까지 이동해 선택이 됐단 소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네라이크 쪽으로 찍은 것이 원본 그냥 기본 상태에서 찍은 것보다 훨씬 더 잘 찍혔다는 소리예요. 자, 일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눈으로 봐도 티가 보이잖아요. 그죠? 일반 상태는 뭐 이런 안부 영역을 절대 추더라도 하이라이트 영역만 봐도 그냥 하이라이트 영역만 봐도 시네라이크 쪽인 것과 일반인 쪽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데 시네라이크 쪽은 보여요. 같은 카메라에 같은 8비트 코덱으로 찍은 건데 한쪽은 로그 함수를 적용한 거고 한쪽은 그냥 찍은 거고. 그런데 색깔 보정도 안 하고 그냥 색 보정 옆에 보시면 색 보정 아예 안 했어요. 그냥 로그 값만 준 거를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킨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저장되는 정보가 이쪽이 더 안정적으로 더 저장이 됐기 때문에 같은 장면을 찍어도 더 알찬 정보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밝은 영역 부분은 버려지는 영역이 되게 많은데 우리 인간 눈으로도 표시하는 부분도 인지를 잘 못하고 그런데 자 이게 원본값의 이 상태를 보세요. 시네라이크 상태.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 눈으로는 그냥 별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납니다. 오버되는 건 아예 여기도 표시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 작동을 시켜준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같은 샷을 찍더라도 좀 더 잘 찍히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카메라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색이라보다는 이게 개조라죠. 개조를 훨씬 더 많이 찍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더 찍을 수 있다를 표시해 주는 거고 같은 화면을 찍더라도 로그 모드로 찍으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 8비트라는 제한된 그 폭 안에 그리고 디로그보다는 시네라이크로 찍는 게 좀 더 색감이 풍부하다.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좀 강좌가 이게 이해가 됐는지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